안녕하세요. 최강원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수면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산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강아지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도 잘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잘 쉬어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해야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산책만큼이나 수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강아지들은 더 많이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만큼만 자서는 수면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평균 수면 시간은 성견 기준으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잠을 자야 된다고 하고요. 사람과 동일하게 성장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새끼 강아지 시기에는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점차 잠을 많이 자는 노령견 같은 경우에도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잠을 청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과 다르게 강아지는 한 번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깊은 잠을 자지 않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시간 이외에도 반려견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지게 되거나 혹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 각종 문제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수면을 통해서 뇌를 포함한 여러 신체 기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눈물이 나거나 혹은 강아지가 발을 심하게 핥는다거나 아니면 몸을 심하게 깨무는 행동들도 수면 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 하나고요. 사람처럼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 또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소화기 계통이 민감해지고 자주 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열이 자꾸 높다 보니까 귀가 습해져 있고 그래서 귀병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알레르기에 취약해진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거나 심장 질환, 뇌 질환 등의 질병에 연관성을 갖게 될 수 있고요. 행동학적으로도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과도한 흥분, 잘 때 예민해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의 행동학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적이나 행동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아지 수면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강아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경계심이 강한 아이들인데요. 집안 영역 전체를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알파 증후군으로 보호자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견주님이 움직이는 것도 다 살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더라도 자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뛰어가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강아지보다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때문에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과도하게 짖음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2년, 3년 정도 쌓이게 되면 예민해져서 잘 때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짖음이 심하다면 무조건 행동 교정을 통해서 이 짖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가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보호자분이 있을 때보다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없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은데, 만약 분리불안으로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지 못하거나 혹은 혼자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잠을 제대로 못 청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함께 있는 동안에도 보호자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따라다니는 거를 좀 거절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방석이나 이런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은 생활의 독립성을 키워주시는 게 좋고, 외출을 나가기 전에 산책을 나가주시거나 혹은 나갈 때 간식도 뿌려주는 등의 노력으로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과도한 흥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성견보다 더 많은 잠을 자야 돼요. 하지만은 이 시기 때 과도하게 흥분해서 보호자분을 따라다니며 깨무는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목적 없이 흥분도가 너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자분이 잠깐만 움직여도 막 쫓아와서 깨무는 행동을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도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런 조절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흥분도가 높아지면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고, 도파민 수치가 상승함으로써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피로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피로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깨서 강아지가 흥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성견이 됐을 때 예민해지거나 또는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도가 많이 높은 아이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캔내 교육을 통해서 자는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정해두고 재웠다가 꺼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호자분이 깨무는 행동을 보일 때 확실하게 거절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수면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는 얼마큼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은 굉장히 좋은지 혹은 많이 자는 듯 보이지만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원인을 잘 찾아서 개선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